좋은 아침입니다. 쟤들은 밤새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네. 지금 아침 6시 반? 이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술 마시고. 체력들 대단하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5시 반이네요. 6시 반이 아니라. 시간을 좀 얼마 더 알고 있었어요.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파장이 참 이쁘네요. 물 파장이. 새소리도 좋고 새벽 공기도 신선하고 좋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 백종원이 예산에서 펼쳐지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야기를. 근데 저는 관심이 없어서 맨 처음 몰랐는데 구독자님이 저의 말을 100% 공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백종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가 나오더라고요. 안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공짜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그렇게 20억씩 30억씩 들이면서 그걸 갖다가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분명히 독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장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백종원이 가게다.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이가 자기 저작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냥은 안 해줄 겁니다. 아마 예산시장이 20억 30억이면요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는 돈이에요. 한 사람이. 물론 그 백종원 씨가 평생 먹고 살 정도 돈은 안 되겠지만 푼돈이겠지만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 좋은 사람이라고 그 20억 30억씩을 그 예산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얘기도 말씀드렸던 듯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물류를 추측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류를 공급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9,000원이든 8,000원이든 싸게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면은 소비자들은 환호를 지르죠. 저 정도 퀄리티를 저렇게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돈 사장님은 뭐가 됩니까? 죽어라고 해놓고 여태까지 빚을 아직까지 못 갚았다는 게, 몇 천만 원 돼 있는 돈을 아직까지 못 갚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진이 없으면 누구한테 이득일까요? 백종원 씨한테 이득입니다. 거기 있는 사장님은 남는 게 없으니까 죽어라고 뼈를 갈아서 자기 일을 하는 거고, 값이 싸니까 손님들은 많이 와서 먹으면은 그 물류를 다 누가 대줄까요? 백종원 씨가 대줘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깎아줄까요? 많이 깎아서 내보낼 거예요? 아닙니다. 받을 건 다 받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다 받을 건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레시피 빼돌려서 지금 연돈이라는 연돈 그 돈가스 집을 그 프랜차이즈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누가 더 이득일까요? 백종원 씨가 이득입니다. 그 사람은 몇 억 투자해서 그만큼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라이센스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예, 백종원 씨가 갖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옆에 있는 호텔은 누구 걸까요? 연돈 옆에 있는 호텔. 거기서 그거 먹으려고 호텔도 묵고 손님들이 거기에 좀 있다고 그러네요. 그 누가 돈을 벌까요? 백종원 씨가 돈을 벌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도 확실한 근거는 안 들지만 보통 장사할 때 그것만 터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또 터집니다. 커피숍도 있고 뭐도 있고 새마을 식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면요, 단품 위주로 하세요. 예를 든 겁니다. 커피 전문점과 백다방과, 예를 들면 백다방과
새마을 식당하고 어느 쪽이 더 물류가 많이 들어갈까요? 네, 새마을 금고입니다. 사장님한테는 일반 저기 가맹점 사장님한테는 로스가 어디가 많이 생길까요? 백다방보다는 새마을 금고가 더 많이 로스가 생겨요. 마진율이 적어요, 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는 들어가는 물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더 들어가죠. 거기에 재료비가 더 들어가죠. 그러면 남는 게 그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새마을 금고에는 또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고기도 생각보다는 마진율이 적어요. 들어간 들이 많으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돼지고기 뭐 1kg에 얼마라고 생각하지만은 고깃집에서는 그거 못지않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데들이 많아요. 커피숍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세상은 진짜 좋은 사람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저도 백종원 씨 같은 식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본사에서 이득이 나야지 뭔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지만 이제는 뭐 예전에도 안 됐죠 뭐. 그래서 초보자들은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은 본사에서 다 해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만큼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뭐죠? 홍콩 반점. 그것도 저는 그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니 뭐 탕수육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몇천 원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적은 거라서 그랬는지. 물론 그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탕수육이 아니라 중국집은 프랜차이즈가 하기가 참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걸 프랜차이즈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각 매장에 가서 먹어보면 맛이 다 틀려요. 특히 중국 요리 같은 경우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평준화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웍질이라든가 진짜 그거는 스킬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뭐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만들기가 참 힘든 게 저기입니다. 웍질에 따라서 맛이 확실히 틀려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제돼서 어느 정도 반제로해서 나올 수 있는 제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탕수육을 튀길 때 피 두피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걸 했다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해요. 근데 맛은 괜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치 이상은 되더라고요. 근데 특별하게 뭐 맛있거나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싸다라는 생각밖에 아닌데 항상 물건에 대한 프랜차이즈가 물건이 싸다 그러면은 고생하는 거는 업주님들이 고생을 해요. 뼈를 녹여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사람 써서 일을 한다? 그만큼 또 안 남으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백종원 씨 브랜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맹점주들이 뼈를 녹여야지 하는 거고 거기서 약간만 휘청거리면은 마진이 진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요번에 그게 그나마나 안 남은 마진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더 안 남아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면은 뭐라고 안 하죠. 뼈를 녹이든 살을 찢어발리든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셔야 될 게 뭐 할 게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원 재료값에서도 조금씩 남겨 먹고 때로는 더 비싸게 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거기서 어떻게 조금 일 더 편하게 해보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식당을 하고 싶으면은 돈을 주고 사세요. 저기 소스를 사시던가 그 기술을 사시던가 그러면서 배우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쉬운 거부터 하세요. 단품부터.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내가 떡볶이부터 시작해요. 하기 쉽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떡볶이, 튀김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 튀김 같은 경우에도 부분 만두나 야끼 만두는 다 공장에서 나옵니다. 떡도 그렇고 소스도 그렇고 뭐 근데 내가 생각에는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있으셔야 돼요. 생판 라면도 못 끓이는 사람이 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떡볶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좀 요리에 자신이 붙으면은 메뉴를 하나씩 두 개씩
뭐 떡볶이에다가 찍어 먹는 탕수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리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말이를 한 이유가요. 여기 안 들어와요, 김말이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김말이가. 500페소인가?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500페소 10,000원이에요.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바오에서 김말이를 팔 수 있는 집이 몇 집 없어요. 떡볶이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김말이를. 근데 그걸 또 여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많이 싫어하지는 않아요. 기름에 튀겨서 나가는 떡볶이도 있습니다. 저희는 기름 떡볶이라고 해서 효자동에 있는 걸 믹스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만의 색깔로.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치즈에 그렇게 해주면은 맛있는데 좀 비싸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그냥 제일 싼 떡볶이가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조금만씩 바리에이션해서 식당으로 가시던가 나중에는 국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필리핀에서 한강라면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으로요. 수익 구조는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직관적인 능력으로는 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다 사장될 겁니다. 아니 사장되지는 않지만은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막 하니까 유행처럼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가서 한 끼, 두 끼는 먹지만 두 끼, 세 끼 넘어가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실증도 빨리 내고 유행도 빠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초창기 때 나왔던 그 사람들의 가게가 그만큼 장사가 안 되더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프랜차이즈 A라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걸 제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직영점을 하신다든가. 예를 들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삼겹살 집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삼겹살을 내가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도매상을 하나 갖고 계시면은 괜찮아요. 도매상에서 고기를 A라는 회사에다 팔고 A라는 뭐 어느 다른 지점에서도 팔고 지점이 한 10개 정도 있으면은 그 도매상의 고깃집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는 마진이 남든 안 남든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싸게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면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고기 도매상에서는 그 수입이 생길 겁니다. 보통 음식 장사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A라는 가맹점에 남든 안 남든 그건 신경 안 써요. 장사만 잘 되면 되니까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합니다. 최소한만 먹고 살 수 있게끔.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 장사를 해요. 그게 제가 왜 그거 어떻게 네가 뭔데 그렇게 아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아는 지인들이 하고 저 호주에서 그 장사를 할 때 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보통 스시, 호주에 보면 스시집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스시집을 했었으니까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스시허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갑자기 여기 스시허브에 우죽수처럼 생기더라고요. 본사 직영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만 그거를 본사 직영점이 생기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그 스시허브라는 모 회사가 있어요. 그게 스시 업체 수입 업체더라고요. 거기서 물건을 덤핑을 치는 거예요. 무조건. 가게에서는 안 남아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호주에서는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보통 10불 미만은 다 캐시로 결제를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세금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비자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 많이 남을까요? 세금을 안 내고 싸게 넘기는 게 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나라마다 특성마다 틀리겠지만은 가게에서 이득이 안 나더라도 GST 10%하고 이것저것 세금을 안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그렇게들 많이 해요. 물론 많이 나오면 좋죠. 어떤 지점에 많이 나면 그런 버릇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비싼 가게 몇백만 불에 그건 매물로 나와 있어요. 항상 보면. 어차피 내가 고생해서 그거 돌리느니 A라는 가맹점 점주가 나타나서 그걸 인수해가는 게 훨씬 본사에서는 이득이죠. 목돈도 들어오고 물량은 계속 공급을 해줄 거고
그 브랜드를 쓰는 한 계속 거기서는 저기가 되고 물건은 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각 지점마다 매장을 늘리는 거죠. 싼 가격에. 업주들은 뼈를 깎든 살을 깎든 그런 건 신경 안 쓰고요. 무조건 물건을 자기들 물건을 많이 팔면 좋다는 얘기죠. 매장이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필리핀에 있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누구냐 어떤 분이 소규모 닭튀김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그런 키오스크 조그만 소규모 키오스크 그런 거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는데 똑같습니다. 그건 주인한테 갖고 가봤자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잘 가져가면 몇십만 원이고 비수기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죽수처럼 생겼다고 우죽수는 빠지고 그래요. 여기 에그드랍이라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것도 지금 한국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굉장히 카피를 잘했더라고요. 여기 있는 식자재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반 이상은 망하잖아요. 지금. 가격대가 180페소예요. 180페소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판대에서 파는 건데 가판대에서 파는 건 보통 50페소에서 80페소에 팔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감안하다 보면 비싼 건데 결론은 다 망하더라고요. 식자재가 그 대신 본사 같은 경우는 우주소처럼 거리 제한 없이 막 만들어줘요. 그냥 여기는 팔릴 때가 아닌데도 업주를 넣어주더라고요. 하여튼 불법은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남 법인으로 가지고 소규모 소매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건 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법인을 사서 자기가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제가 한번 고발을 해볼까요? 하면 100% 들어갑니다. 털면 다 나와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통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추적이 안 될까요? 통장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물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동네 여기 뭐 CCTV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지만 잡아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요. 집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걷어가든 뭐하든 그 매장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지 저기가 하겠습니까? 매니저라고 우기기에는 또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품점, 식당, 뭐 노래방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아셔야 될 게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는 뺏깁니다. 그것도 저기 하는 데다가 그 법인 있는 데다가 흐지부지 돼서 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발 그 돈 아까운 짓은 하지 마시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외국 나가면은 한국인을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국 사람 아니면 필리핀 사람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게 허가가 되는 나라 가서 장사를 하시면 되는데 한국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든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법을 어기냐 안 어기냐인데 저희는 다 알아보고 한 겁니다. 저는 집에서 하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 여기 허가 내고 하려고 그랬어요. 배달 문제 때문에. 푸드팬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그러면 20%가 더 올라야 돼요. 음식값이 배달비 플러스 뭐 해갖고 25%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좀 기다려 봐야죠. 상황이 좀 풀리면은 20% 5%가 올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게 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좀 아는 척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알려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가 이러면은 제가 모른 척하고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실패하고 왜 그 수많은 한인들이 여기 와서 뭐 사업한다고 시작했는데 다 망했을까요? 저도 뭐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왔다가 사기당할 뻔 해가지고 뭐 돈 다 까먹고 가버린 케이스 아닙니까? 거기서
돈 주고 다 배운 거죠. 그냥 배웠겠습니까? 제가 똑똑해서 스스로 깨우쳤겠어요. 그 전에 수업료를 많이 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야 뭐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또 필요로 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뭔가를 하시려면은 사전 준비가 보통 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전 준비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직접 현장에 뛰어드셔야 갖고 뭐 구경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방장에 앉아가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호주에 있을 때도 저희가 일식집에 연 매출이 3억에서 4억 정도 됐어요. 되게 조그만 일식집인데도. 근데 거기서 뭐 임대료 나가고 뭐 나오면은 단돈 1억도 안 남아요. 그 물류 저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1억은 우리 저기만 청소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 벌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뭐 약값하고 재료비 조금 들어가고 말잖아요. 뭐 백큐um 좀 사고 마핑 좀 사고 약품 사면 끝인데 프랜차이즈라든가 가게를 인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매출에 대해서 혹해요.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그 레스토랑에 있는 크게 레스토랑 하시는 한식당 레스토랑 하시고 계시는 한인들 사장님보다 제가 더 맞은 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설픈 조그만 식당에 뭐 하루에 뭐 10,000불 20,000불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간 돈이 남는 돈이 없는데요. 저희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는 하루에 3,000페소만 팔아도 해피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는 거는 60% 70%가 남으니까요. 나가는 저기가 없잖아요. 전기세야 한 달에 2,000페소 3,000페소 더 나가는 거 외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식자재 값 한 30% 25% 30% 잡고요. 그렇게 그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국에시 뭐 삼겹살집을 하시는 분들 망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러시더라고. 가게만 크게 갖고 있고 직원만 많으면 뭐합니까? 효율성이 없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오 잡다가 볼일 다 보는 게 필리핀입니다. 난 이제 사장이야. 직원이 10명이야.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스스로 깨우치셔야지. 자기가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하셔야지. 그거 사람 하나 쓰면 얼마 어쩌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많은 사장님이 그래요. 그냥 사람 사다 쓰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원래 관리라는 거는 사장이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직원들 김밥 많은 것도 내가 일주일 2주일만 안 들어가면 레시피가 바뀌어 버리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게 레시피고 그런 건.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냥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찾으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식품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런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다 저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돈만 있다고 다 되는 사업이면은 대한민국의 뭐 모든 대기업은 더 부자가 됐겠죠. 이재용 보세요. 이재용인가요? 신세계 사장 보세요. 돈만 있다고 다 성공하나요?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건 이제 부동산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신세계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죠? 이마트가 갖고 있는 건 몇 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자 방송에서 음식 자랑 무슨 자랑 해가지고 제품에 대한 홍보가 나오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백종원 씨가 방송국에 돈을 내고 출연을 할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되기 전까지는 방송국 프로그램당 한 편 나갈 때마다 방송국에다가 돈을 지출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줘야 돼요. 내가 출연을 하더라도 출연료는 5만원 10만원 받으면서 내가 2천만원 3천만원을 줘야지 방송에 그렇게 출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를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SNS상에 모든 누가 이렇게 먹고 맛있다, 뭐 여기 가성비 좋다, 막 그러면서 방송에 나오는 것들 아니면 SNS에 업로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SNS상에 올라와 있는지 가보다 보면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왔을 때 같이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화려하지 않아요. 식당은요 그렇게 디스플레이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가성비를 못 봐봐요. 사람을 그만큼 더 주방에 뽑아야 되고 그거 디스플레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 가성비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질 좋은 고기가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런 거 속지 마시고 나만의 가게를 만드세요. 진짜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것 중에 진짜 맛있는 거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 집들이 몇 집이 있는데 제가 지금 거기 주소들을 다 몰라갖고 뭐 강원도 가면 저희 오토바이 타는 영상 옛날 카타고리에 할리 데이비슨 투어인가 코리아 투어인가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 거기 하루에 한 편 올라올 때마다 맛있는 집을 가서 찾아 먹었어요. 80점 이상을 할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은 어디 가서 저기 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는 집은요 광고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거 생긴 지 뭐 이게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SNS 하는 사람들이 이걸 찾아다녔을까요? 다 홍보 마케팅 하는 친구들 다 있어요. 저희한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저기가 왔었는데요. 홍보해 주겠다, 돈을 출연할래 안 말래 그런 얘기도 많고 프랜차이즈 하자는 얘기도 많고 일식집은 프랜차이즈가 안 되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그 레시피 몇 가지 고기 종류 야끼니꾸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그리고 뭐 스키야키 같은 거 몇 가지 가르쳐주고 하면 되기는 하지만은 일단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프랜차이즈에서 식사를 하시면 기본적인 한 80% 70%는 먹고 들어갈 겁니다. 터무니없는 맛은 아니니까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또 토론을 했겠습니까? 그런지 아시고 영상을 보시던가 저희 말고 다른 영상을 보시더라도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찌양이라든가 뭐 힙합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먹방하는 친구들 그거 다 돈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작게는 뭐 한 5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도 받고 그럴 거예요. 기업이 큰